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해서 혼자 나와 지낼 때까지 시댁이라 고센 결혼 전에 인사드리러 한 번 그리고 이혼 선언 하루 한 번 이렇게 딱 2번 가봤어요. 시어머니한테 시달린 것도 아니었지만 결국 이혼을 하게 됐네요. 인생이란 게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될지는 상상 좋아할 수 없었네요. 대체 어떤 일을 겪고 이혼까지 결심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엄마는 제가 대학생 때 돌아가셨어요. 출근하다가 자동차 사고가 크게 하셨거든요. 엄마와 아빠 2분 다 사셨는데 아빠는 손도 못 써보고 엄마를 그렇게 보내신 게 너무 충격으로 다가왔던 모양이에요. 저에게는 12살이나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당시 초등학생이 불과했습니다. 아빠는 엄마의 목까지 자신의 사랑을 주겠다 다짐하셨어요. 그러나 동생을 키우기에 의사라는 직업이 너무 바그라 서울 생활을 접으시고요. 제주도로 내려가 봉사활동을 하시며 지냈습니다. 다행히 의사로 벌어놓은 돈이 많으셔서 생활하는 데는 부족함은 없었어요. 저 역시 그 이후로는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제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등록금을 벌고 생활비를 당했죠. 그렇게 졸업을 하게 됐고 괜찮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때 취미삼아 독서 모임에 나갔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와 남편에게는 유일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둘 다 엄마가 안 계신다는 점이었죠.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묘하게 친밀감이 껴 급하게 친해지게 되었죠. 남편의 친어머니는 남편을 낳으면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이 잘 되어 부유하게 자랐다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한참 어린 여자랑 결혼을 했고 그때부터 남편의 악몽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새엄마는 우리가 이게 알고 있는 개처럼 행동을 했대요. 남편의 아버지가 있을 땐 살들이 잘 챙겨주다가도 집에 아버지가 없으면 360도 돌변해서는 그렇게 괴롭혔다고 그러다가 딸을 낳고 나서부턴 진짜 그 집의 안주인이 되었다 생각했는지 아버지가 있어도 대놓고 눈치를 주고 함부로 대했다고 합니다. 새엄마는 딸만 2명을 낳았는데 혹시라도 남편이 사업을 물려받게 될까 봐 엄청 걱정을 했대요. 그렇게 되면 자기 딸들 앞으로 떨어지는 산이 줄어들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해외 대학을 추천해주면서 이민을 권하기도 했고 괜히 사업과 관련이 먼 학과에 들어가라고 종용하기도 했죠. 하지만 남편은 경영학과를 들어가서 대학을 졸업한 뒤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일을 했어요. 많이 힘들었겠다. 나는 다 커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정말 힘들었거든. 근데 당신은 엄마 얼굴 한 번 보지도 못하고 새 엄마한테도 사랑을 받기는커녕 어릴 적부터 그런 취급을 당했다니 저는 남편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듣고 남 이야기 같지 않아서 눈물이 펑펑 쏟았어요. 솔직히 나는 아버지 회사는 관심도 없어. 그냥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내 가정을 꾸리고 싶어. 나는 결혼하면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내 아내랑 아이만 챙길 거야. 정말로 남편은 자기는 단란한 가족을 꾸리는 것이 인생 최대 목표라고 했어요. 저는 그 한 모습에 반했고 결국 저희는 사귀게 됐답니다. 사귀는 동안 가까이서 보니 참 어른스럽고 괜찮은 남자 같았어요. 몇 년을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사귀고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됐죠. 저는 이런 남자랑은 결혼에 같이 살아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프로포즈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 시댁에게 처음 인사하러 갔을 때 말로만 듣던 편애계를 직접 경험하게 됐어요. 연애, 결혼이라고 너는 내 다버지가 사업하시는 거 언제부터 알았어요? 이 사람하고 사귀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독서 모임에서 사람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하며 들었거든요. 그래, 너는 월급이 얼마나 되니? 그리고 너희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고 위로 언니나 오빠, 아래로 동생은 있어? 능력 없어서 빌고 사는 형제들이 있는 건 아니지? 뭘 그렇게 꼬치꼬치 내려고 하세요? 초면부터 월급은 왜 물어보시고 형제들은 뭐 하는지 왜 물으세요? 내가 돈 많은 집바들인 걸 사귀기 전부터 알았다. 아, 그니까 혹시나 우리 집 재산 돌리곤 가난한 집 여자일까 봐 걱정돼서 그러지.
내가 여자 버린 눈이 부족하잖아. 예전에 사귀던 그 여자애도 참 별로였고 결혼하러 데려온 이 아가씨도 그렇게 괜찮아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가 의사요. 너무 능력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버셨는데 좋은 일 하고 싶으시다고 그만두고 지금은 제주도에서 의료 봉사하고 계십니다.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됐죠? 더 이상 캐묻지 마세요. 돈 없는 가난한 집 여자 아니라니까요. 아, 의사의 딸이야. 그럼 뭐 저가에 돈 필요하다고 뒤로 돌리진 않겠네. 시어머니는 만났을 때부터 저희 집안 경제력에 대해 꼬치꼬치게 모르셨죠. 제가 불편해하는 걸 느낀 남편이 대신 대답을 해주고서야 시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자기는 이 결혼에 대해 반대는 않는다고 답하시고자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 허락을 받고 상관례까지 하게 됐어요. 근데 건대를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러시더군요. 새아가 이거 받아라. 예단 목록 적어뒀으니 여기에 적힌 그대로 준비해 오도록 해.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알겠어. 시어머니는 저에게 예단 목록이 빼곡히 적힌 종이를 한 장 내미셨다. 그 종이를 건네받으려 할 때 남편이 중간에서 낚아치더군요. 이게 뭐예요? 저희 이런 거 안 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그랬지. 예단도 안 해오고 대신 우리도 너희 결혼할 때 지원 안 해주기로. 근데 내 아버지가 너희 실험집 장만해준다고 하시잖아. 그런 며느리도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예단이 제대로 해와야 되지 않겠어? 그 집 가전 제품이랑 가구들은 이 사람이 다 해오기로 했어요. 그건 너희가 쓰는 물건이고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없잖아. 그래서 이거 예단이 좀 받으려 하는데 그게 불만이야. 신혼집 가격이 얼만지 알아? 그거에 비하면 아주 꾼이야. 집 해준 거 고마우면 이 정도는 답례해야지. 그게 왜 어머니 돈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아들 결혼할 때 지원해 주는 건데요. 불만이면 아버지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랑 나랑 부부잖아. 그럼 아버지 돈이 내 돈이고 그런 거야? 아버지 회사도 아버지께 아니고 나랑 띠 아버지 공동 재산이고. 알겠어. 웃기지 마세요. 그 회사. 아버지가 열심히 읽은 건데 어다가 이름을 가져다 붙이러 하시는 거예요? 집 살 주신 거 감사 인사는 아버지한테 따로 할 테니까요. 이딴 거 사오라고 이 사람한테 말씀하지 마시고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목을 저에게 말한 것 같았어요. 평소에 언성 높이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크게 소리까지 질렀죠. 게다가 예단 목록 종이를 시어머니 얼굴에 던지기까지 하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아버지는 상견례가 끝나자마자 먼저 가게를 나간 상태여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싸우는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아마 그때 보셨다면 저의 결혼을 말리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게 대체 어디서 빼어 먹은 버르장머리야? 내가 널 폐합한 낳지 않았어도 내가 내 엄마다. 근데 이게 엄마한테 하는 행동이야 네. 친엄마가 살아있었어도 이딴 식으로 행동했을 거야. 말씀 잘하셨어요. 맞아요. 제 친엄마텐 이렇게 행동 안 했을 거예요. 제 친엄마 있다면 이딴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요. 예단 목록, 며느리에게 몰래 건네지 않았을 테니까요. 분명히 예단 안 해온다 했고 그때 어머니도 이런 거 필요하시면 아버지한테 받아서 사시고 이제 와서 말 바꾸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예단은 없을 것이란 못을 받고 저를 데리고 건물을 나왔어요. 당신한테 말하지 말고 따로 보자고 해서 말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쫓아온 거야? 라고 저 의문이었어요.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그 비싼 신혼집을 해주는데 저 여자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근데 다이 얘기 나왔는데 반대도 안 하고 조용히 있더라고. 그래서 상견 때 뭔가 있겠네 싶어서 눈여겨봤거든. 남편은 저에게 말하면서 계속 한숨을 내었어요. 정말 미안해. 저 여자는 진짜 내가 감당이 안 된다. 어릴 적엔 내가 나이가 어려서 저 여자한테 당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진짜 보통이 아닌데다가 돈을 어쩌라 밝히는지 관련된 무슨 일만 있으면 안 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서 당신만이
놀랐지. 시어머니가 예단을 요구하는 것도 놀랐는데 당신이 그렇게 화내는 걸 처음 봐서 좀 놀랐어. 내가 하도 당한 게 많으니까 저 여자를 상대할 때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 당신한테는 절대 언성 높이는 일 없을 거야. 약속해. 본인 새엄마가 잘못한 일로 저에게 미안해하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편의를 안아줬습니다. 우리 그냥 결혼하면 우리 집이랑 인연을 끊자. 나는 아버지 회사에서 배움을 받을 테니까 굳이 그 집에 들락날락하며 저 여자랑 마주치지도 말자. 신혼 여행 갔다 와서도 인상하지 말고 결혼식을 마지막으로 저 여자랑도 이제 안녕이야. 남편은 이제 본가에 가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그냥 한마인 줄 알았는데 진심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마치고 그대로 우리는 시댁에 방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만의 신혼을 즐기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언니,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아빠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왔는데 나 혼자 무서워. 지금 제주도로 좀 와주면 안 돼? 대체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쓰러지니 평소에 아픈 것도 없으셨는데 무슨 사고라도 난 거야? 그건 나도 모르겠어. 병원에서 검사 받아봐야 알 수 있대. 언니, 아빠 돌아가시는 거 아니겠지? 어떻대? 동생을 울면서 아빠가 쓰러져서 지금 응급실에 있다고 말하더군요. 지금 당장 제주도로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제주도에 사는 아는 분에게 연락드려서 병원에서 제 동생 옆에 좀 있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왜 그래? 대체 무슨 일이야? 아빠가 쓰러지셨다. 다행히 동생이랑 같이 집에 있을 때 쓰러지신 거라 동생이 바로 응급실에 모시고 갔대. 지금 검사 받고 있는데 큰 병 있으신 건 아니겠지? 걱정돼 죽겠는데 제주도라 너무 멀어서 바로 가보지도 못하고. 너무 걱정 마. 장에 놓은 평소에. 아픈 것도 없어졌잖아. 별일 없었고요.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자마자 제주도에 같이 가죠. 그리고 며칠 뒤 금요일에 퇴근하고 바로 저는 남편과 함께 제주도로 넘어갔습니다. 아빠, 괜찮아. 병원에 안 있고 집에 있어도 되는 거야? 병원에서 약 처방 받고 태어났어. 아빠가 병원에 있는 거 답답하다고 하셔서 옛날에 엄마랑 같이 일했던 것도 생각도 나서 싫다더라. 그래 뭐 병원에서 퇴원해도 괜찮으니까 집으로 보내줬겠지. 정확히 뭐라고 해? 다행히 큰 병은 아니고 급성 통풍이. 근데 발이랑 무릎에 같이 오는 바람에 아빠가 지금 아예 왼쪽 다리에 힘을 못 줘서 걷기는커녕 혼자서 있지도 못해. 정말. 그럼 너 학교 갔을 때는 어떻게 했어? 어쩔 수 없이 혼자 계셨지 뭐. 친척들은 다 서울에 있고 김씨 아저씨도 일하셔야 되니까 그래도 아저씨가 병원에 치료받으러 갈 때마다 차 태워주시고 있어. 가 먹으라고 음식 가져다 주고 말이야. 아저씨한테 감사 인사 꼭 전해야겠다. 아빠가 큰 병이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혼자 움직이시지 못하시니 정말 큰일이네. 다행히 아버지는 큰 병이 있는 건 아니셨지만 갑작스레 통풍이 와서 한쪽 다리가 마비져 오시게 됐더라고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셔서 집에서도 동생이 부축을 해줘야 겨우 화장실을 가시는 수준이었어요. 게다가 동생은 고등학교 2학년이라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또 그때가 마침 고2애고 3 올라가는 겨울식이라서 공부도 해야 돼서 엄청 바쁠 때였죠. 공부도 하면서 아버지 돌보느라 집안일까진 할 엄두가 안 났나 보더라고요. 아빠가 아픈 지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저와 남편이 제주도 집에 갔을 때는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집안 곳곳에 머리카락이며 먼지가 눈에 띄었고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저랑 남편에 도착해서 아버지 상태를 확인하고 쉬지도 않고 바로 청소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빠가 아프셔서 고생이다. 퇴근하고 제주도 오자마자 바로 집 청소하고 당신도 평일에 회사에서 일하느라 힘들어 쉬어야 하는데 우리 식구들 때문에 미안해. 그게 무슨 소리야? 장인 어른이 아프시면 당연히 나도 챙겨드려야 되는 건데 나도 당신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 나한테도 아버지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미안해 하지 마.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같이 제주대에 와줘서 너무 고맙고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너무 힘이 된다. 내가 힘이 된다니까 다행이네. 남편은 힘든 내색하지 않고 청소를 같이 해줬어요. 언니, 결혼 진짜 잘했다. 형부, 뭐야? 왜 이렇게 다정해? 아빠한테 하는 거 보니까 언니한테도 진짜 잘할 것 같아. 맞아네. 형부 진짜 나한테 잘해줘. 늘 말도 이쁘게 하고 말야. 내가 남자, 나는 참 잘 기른 것 같아. 나도 형부 같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겠다. 언니, 너무 부럽다. 그런 모습을 보고 동생은 제 남편이 너무 멋있다고 한참을 칭찬하더라. 다음날 아침을 먹으려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인스트만 잔뜩 있더라고요. 저는 얼른 동네 슈퍼로 가서 장을 보고 아침 식사를 차려줬어요. 오랜만에 집밥 먹는다. 역시 학교 급식이랑 차원이 다르다니. 언니 결혼하고 요리 솜씨가 엄청 늘었다. 동생은 제가 한 요리가 맛있는지 칭찬을 늘어놓더니 허겁지겁 식사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잘 먹어 기분이 좋기보다는 평소에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오히려 마음이 안 좋아지더군요. 너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 거야? 나는 원래 아침은 잘 안 먹어서 괜찮아. 점심도 학교에서 나오고 저녁도 야자하면 학교에서 먹는데. 아빠 챙겨 들려야 되니까 수업 끝나자마자 집에 와서 저녁만 집에서 먹는데 김씨 아저씨가 가져다 주신 거 있으면 그거 먹어. 없으면 내가 요리를 못하니까 그냥 편의점이나 반찬 가게에서 음식 사다가 대충 때우고 있어. 아빠 아프시니 잘 드셔야 되고 너도 공부하니 밥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옆에서 챙겨줄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니? 그러지 말고 서울로 올라오는 거 어때? 아빠도 서울병원에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차피 너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 올 거잖아. 미리 이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언니가 가까이 있으면 나야 좋긴 좋지. 근데 이사 가면 전학 가서 새 학교에 적응도 해야 돼서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공부하는데도 지장 있을까봐 걱정되긴 하네. 그래도 아빠 생각하면 서울이 여기보다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잘 모르겠어. 언니 아니야. 오히려 서울에 오면 좋은 학원도 많아서 고사 입시 준비에 도움도 될 거야. 게다가 내가 옆에서 챙겨줄 수도 있으니까 제주도에서 아빠가 잘해주셨겠지만 지금은 아프셔서 내가 케어받기는커녕 돌봐야 되는 상황이잖아. 공부하면서 하고 집안일까지 내가 할 수 있겠어? 언니가 볼 땐 그게 좀 무인 것 같아. 그래,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선 좀 더 생각해 볼게. 이사를 해도 겨울방 시작하고 해야 되니까 그때 다시 말해줄게. 남편은 저와 여동생 이야기를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와 둘이 설거지할 때 슬쩍 이것 조금 묻더군요. 그럼 처제랑 장은 서울에 오는 거야?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 아빠 생각하면 서울에 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학하는 게 부담스러운가 봐. 아빠도 제주도에 있고 싶어 하시고 두 사람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려고. 저는 서울에 모시고 살고 싶지만 아빠와 여동생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왠지 모르게 그때 남편이 안심한 듯한 표정을 짓는 걸 같더라고요. 제가 착각을 했나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제대로 봤던 거더라고요. 주말 내내 남편과 저는 집안 청소와 아빠 케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 다음날 회사를 가야 돼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됐죠. 여보, 나는 제주도에 좀 더 있다가 갈게. 아무래도 내 동생 혼자 돌봐야 할 게 좀 신경 쓰이네. 휴가랑 연차 미리 당겨서 써야 될 것 같아. 아, 그래. 그럼 얼마 정도 더 있다 오는 건데? 나 보름 정도는 제주도에 더 있을 것 같아. 당신은 서울로 가야 돼. 나는 지금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연차나 휴가 서서 빠질 수가 없어. 오늘 서울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지? 장인 어른도 아프시고 처제도 너무 어리니 당신이 시간 되는 데까지 돌봐드리고 오자. 그래야 될 것 같아.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남편은 혼자 서울로 떠났어요. 제주도에 머무르는 동안 아버지의 식단도 신경 써서 챙겨드리고 병원 치료도 함께 받으러 갔습니다. 제가 서울로 가고 나면 먹으라고 미리 밑반찬에 이것저것 하느라 하루하루 정신없이 보냈어요. 제가 직접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집안일을 해보니 제 동생이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제 휴가가 끝날 때쯤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장인 놓은 몸은 좀 어떠셔? 아직도 못 걸어지는 거야? 아니, 이전보다 훨씬 나아지셨나요? 그런가 얼굴에 살짝 살 두지 것 같고. 아, 그래 정말 다행이네. 그럼 이제 치료는 안 받아도 되는 거야? 혼자 걸으면서 일상생활 가능한 거고? 아니, 그 정도 아니지. 계속 병원에 다니셔야 되지? 그리고 통풍이라는 재발 확률이 높아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 아, 재발 확률이 높은 병이구나. 처자는 뭐래, 서울로 오고. 10대, 아마도 그럴 것 같아. 동생은 아직 확실히 모르겠다고 대답은 안 하는데 안 온다 해도 내가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 아빠가 집안일도 못하시니 내 동생이 다 해야 되는데 삼입시 준비하면서 하기에는 무리 같거든. 내가 보름 정도 해봤는데 내가 하기도 차이 그렇구나. 알겠어. 그럼 나도 미리 준비해야겠다. 준비 무슨 준비? 아니야. 혼잣말인데 내가 너무 크게 했나 보다. 신경 쓰지 마오. 그럼 서울 가는 비행기표 끊고 나한테 시간 알려줘. 내가 공항으로 마속 나갈 테니까. 제가 아빠와 여동생이 아무래도 서울로 가야 될 것 같다 말을 했더니 남편은 미리 준비해야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흘려들었는데 얼마 안 가서야 그 준비라는 게 제 인생을 송두리 바꿔놓게 됐어요. 제 휴가 기간이 다 끝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린 여동생과 아픈 아빠를 들고 떠나려니 발이 떼어지지 않았죠. 비행기를 타고 가는 내내 한숨만 자꾸 나오더라고요. 돌아가신 엄마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도착해보니 남편이 공항의 절에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몰고 다닌 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타고 있더라고요. 여보, 당신 차는 어쩌고 다른 사람 차를 가지고 공항에 마중 나왔어? 아니야. 이거 내 차야. 아버지가 새로 차 사주셨어. 정말 이렇게 비싼 차를 갑자기 사줬다고? 당신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 있다더니 그거 성으로 했나 보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내가 타고 다닌 차가 별로 좋은 건 아니었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신경 쓰셨나 봐에 당신도 새로 사준다고 하니까 이번 주에 같이 차 보러 가자. 내 승용차도 바꿔준다 하셨다고. 대체 왜 당신 차 바꾸면서 내 것도 같이 바꿔달라고 말했어? 아니, 그냥 아버지가 당신 이쁘다고 바꿔주고 싶으시대.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야. 거제 삼패나지 말고도록 해. 남편이 시아버지가 고급 세단으로 차를 바꿔주셨고 저도 조만간 차를 사주신다고 하셨일리다. 제가 제주도에 있던 부름 사이에 시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물어봤지만 남편은 대답을 얼어물렀어. 궁금했지만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묻지 않았죠. 그리고 차에 올라타서는 저는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가 눈을 떠보니 저희 신혼집으로 가는 길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보, 근데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이쪽은 우리 신혼집 가는 길이 아닌데. 길을 잘못 들었어. 아, 우리 집에 가려고. 내 본가 말이야? 아까 말 안 했나? 나한테 시댁 간다는 소리는 안 했어? 시댁에는 대체 왜 가는 거야? 그리 중요한 거 아니면 내일이나 다른 날 가면 안 될까? 나 집에 가서 씻고 좀 쉬고 싶거든. 아빠 병간호하고 집안일하 느라 너무 힘들어서 너무 피곤해. 안 돼. 그건 안 될 것 같아. 우리 지금 바로 본가로 가야 돼. 엄청 급한 일이 있으면 오늘은 꼭 가야 해요. 대체 시댁이 무슨 일인지 결혼하고 한 번도 가자는 소리를 안 들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가자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큰 일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가게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예전에 쓰던 방에 화장실도 딸려 있어서 거기서 씻고 쉬면 돼요. 저는 몸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였어서 집에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었어요. 하지만 평소에는 시댁에 가라고 할 때도 없던 남편이 시댁에 급한 일이 있다며 가자고 하더니 진짜 큰일이 났나 보다 싶어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근데 시댁에 가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야, 시댁에 급한 일이 있다고 했잖아. 근데 왜 집에 아무도 없는 거야? 아, 지금은 낮이라서 다들 볼일 보러 갔나 보다. 조금 있으면 가족들이 들어올 거려. 제주도에서 방금 비행기를 탄 사람에게 중요한 일이 있다고 집에 가서 쉬지도 못하게 하더니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이 있어서 외출했다고 하니까 당신 오늘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는 거야? 정확히 말 좀 해줘. 알겠어, 말해줄게. 그게 말이야. 남편이 시댁에게 무슨 일 생겼는지 말해주려고 할 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시부모님께서 집으로 들어오셨죠. 근데 오시자마자 저에게 황당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아가 왔니? 사돈은 잘 계시고. 내가 사돈 아픈 거 보고 우리 집에 들어오기로 했다고 들었어. 참 기특하기도 하지? 그래, 아프기 전에 부모한테 잘해야지. 나중에 되면 늦는다.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집에 들어오다니. 아, 이 사람 방금 제주도에서 서울 와서 엄청 피곤하대. 보름 내내 아버지 병 가능하고 집 청소와 어린 동생 챙기느라 하루하루 바쁘더라. 오늘은 먼저 위에 올라가서 쉬어도 될까요? 참나, 같이 사는 첫날부터 아주 꼴 같지 않게 넌구나. 오늘은 며느리가 차려주는 저녁상 먹어보나 싶었는데, 여보, 당신 말이 왜 이리 거칠어? 애가 아버지 병관하고 와서 피곤하다고 하잖아. 앞으로 같이 살면서 얼굴 볼 텐데 이야기는 나중에 하셨구나. 그래, 올라가서 쉬어라. 예세아 대신 내가 내일 아침은 차리도록 해. 얘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은 규칙이 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여자들은 식비를 무조건 해야 되는데 내일은 너 혼자 한번 해봐. 내가 회사 다니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집 전통이라 말이야. 그리고 그것 말고도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아. 평일엔 늦어도 7시까지는 꼭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야 되니 늘 비워두고. 그리고 시아버지는 앞으로 잘 지내자고 하시고 시어머니는 다음날 아침 식사를 저보고 차리라 하면서 집안에서 저랑 같이 살려면 지켜야 되는 규칙들을 시더군요. 그 모습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부모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합가를 해서 사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체 두 분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시댁에 들어와서 산다고 했다고요?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오늘 남편이 시킨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서 제주도에서 서울 오자마자 들른 거예요. 그고 저 오늘 여기서 안 자고 저희 신혼집에 갈 거라서 내일 아침상 못 차려드려요? 어머니, 무슨 오해가 있나 싶어 저는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며 말을 했더니 남편이 제 말을 중간에서 또 끊더군요. 무슨 소리야? 우리 여기서 살기로 했잖아. 저번에 다 말해놓고선 기억 안 나. 당신 많이 피곤한 거보다 죄송해요. 이 사람이 피곤해서 정신이 없나 봐요. 우선 씻고 좀 겠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급하게 저희 손목을 이끌고 2층에 있는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쓰던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문이 열리고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혼집에 있어야 될 물건들이 본가 남편 방에 있었거든요. 이게 다 뭐야? 이게 왜 여기에? 부모님한테 우리 들어와서 말했거든. 부모님도 좋다고 하셔서 신혼집에 있던 거 다 가지고 들어왔어. 뭐라고? 그걸 왜 내 마음대로 정해?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상의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남편이 시댁에 들어가 살자 하면 넌 그냥 따라 들어오는 거지. 거기 있던 물건도 다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토달지 말고 오늘부터 여기서 생활해. 남편은 평소에 보지 못한 강인 말투로 아내에게 명령을 내리더라고 해.
부부라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서로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게다가 사는 곳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어떻게 그걸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야? 사실 결혼할 때부터 같이 살자고 아버지 그러셨는데 내가 싫다고 했거든. 근데 내가 제주도 갔다 와서 느낀 건데 부모님이 아프시기 전에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장인은 갑자기 아픈 거 보니까 우리 아버지 생각이 너무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고 싶다고 말하니까 엄청 좋아하시길래 그냥 짐 다 옮겨버렸어. 같이 살자고 했다고 차도 사주신 거야? 그리고 당신도 사준다고 하셨고 나 차 필요 없어. 지금 타고 다니는 차로도 충분해. 그리고 나는 시집살이 하기 싫어. 지내고 싶으면 당신 혼자 살라. 난 신혼집에서 혼자 살 테니까. 신혼집은 이미 팔았어. 집 팔고 거기 있던 짐 다 여기로 가져온 거야? 아마 지금은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을걸? 미쳤어. 왜 우리 집을 팔아? 어차피 그 집도 우리 집에서 해준 거니까. 그거에 대해 처분하는 것도 내 권한이야. 솔직히 너도 나한테 한마디 상해도 없이 아픈 장인 어른이랑 12살이나 어린 여동생 서울로 데려오려고 했잖아. 서울에 오면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너는 나한테 상해했어. 당신 혹시 우리 아빠랑 여동생 떠맡게 될까 봐 그게 싫어서 신혼집 팔고 시댁에 들어온 거야? 당신 아버지랑 시간 보내고 싶다고 하는 건? 다 핑계여. 당연하지. 얼마나 불편해. 장인 어른이야. 병원에 입원시키면 되지만 내 동생이랑 한 집에서 어떻게 지내냐? 내가 왜 내 집에서 가사를 해야 되는데? 게다가 뒷바라지 않은 비용도 우리가 다 내야 되잖아. 그럴 거면 차라리 본가에 들어와서 불편한 새 엄마랑 사는 게 낫겠다 싶더라. 그럼 적어도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불편한 대가를 돈으로라도 받을 수 있잖아. 뭐라고? 당신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 그렇게 싫어하던 새 엄마보다 우리 가족들이 더 싫다고. 우리 가족들이 무슨 짐이야? 너한테는 가족이지. 그런 사람들 나한테 짐이나 마찬가지야. 안 그래? 도움은커녕 돈만 줄줄 세워나가는 구멍이 아니라고. 나는 며칠 전부터 여기에 지옥이고 살고 있거든. 근데 도저히 새 엄마랑은 못 지내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집 여자들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 좀 해. 나는 아버지한테 잘 보여서 점수할 테니까. 내가 이 집에서 할 건 그거 하나야. 그럼 내가 뒤로 돈 빼돌려서 너네 아빠 병원비랑 내 동생 학비 대주는 거 모르는 척할게. 내가 왜 내 새 엄마랑 동생들이랑 잘 지내야 되는데? 나도 너네 집 사람들 싫어. 돈만 밝히고 막대 먹은 시어머니도 싫고 싸가지 밥 말아먹은 내 배다른 동생들은 더 꼴보기도 싫다고. 아, 내가 너네 아픈 아빠랑 내 동생 지원해 준다 했잖아. 그거 우리 아빠 유산 받으면 그거 진짜 큰돈 아니거든. 그니까 내가 나한테 협조 좀 해줘. 나랑 잘 지내기로 유산 받으면 나만 좋아. 너네 그 구질구질한 식구들도 챙길 수 있게 내가 도와준다 하잖아. 됐어. 안 챙겨줘도 상관없어. 그리고 너도 우리 가족이랑 사는 거 불편하다며? 그럼 나도 너네 가족이랑 사는 거 불편할 텐데. 어떻게 같이 사니? 난 절대 같이 못 살아. 얘야, 여기가 왜 살기 싫어? 우리가 살던 집보다 훨씬 좋은데? 너 이런 집에서 못 살봤잖아. 여기 가구들 좀 봐. 내가 혼수라고 해온 싸구려들이랑 차원이 달라. 다 이태리에서 수입한 최고급들이 방도 넓어서 따로 화장실도 딸려 있어서 우리 집 사람들이랑 마주칠 일도 적고 막무가내 남편이랑 언성을 높여 싸우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방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방에서 들어와 하는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엿들은 모양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같이 살기 싫다 하다가 들어온다고 해서 뭔 일인가 싶었는데 역시나 돈 벌고 그런 거네. 참나, 지혜비한테는 갑자기 아픈 장의 어른을 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났다는 듯 눈물을 보이더니 다 거짓말이었어. 역시나 돈 때문에 과한다 소리한 거였어. 시어머니 말에 듣고는 남편은 사색이 되어 저에게 속삭이다. 아, 조용히 말해.
새엄마가 다 듣잖아. 저 늙은 여우, 안 그래도 나한테 아버지든 조금이라도 뺏길까봐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유산은커녕이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고 너네 아빠 서울병원으로 옮기고 싶다며. 그럼 돈 필요한데 그 돈 여기서 살아야 나오는 거야? 너네 아빠 병원비랑 내 동생 학비 받고 싶으면 내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남편 말하는 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이 집을 나가는 게 우선인 것 같다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이 신혼집에서 가져온 제 물건들 중 중요한 걸 챙겨서 시댁을 나가려고 제 짐을 살펴봤어. 근데 제가 애지중지하던 가방이랑 코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순간 신호들이 생각났습니다. 쉽게 나가는 가방이랑 코트라서 타이나 자기 멋대로 가져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밀어버리고 신들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신들 방문을 여 두 곳이 모두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왜 어어봐. 걔네 우리 신혼집 한 돈으로 오피스텔 받아서 집에서 나갔어. 왜 우리 신혼집 한 돈으로 내 동생들 오피스텔을 사줘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나한테 더요. 저도 아무 소리 못하는 거야? 그리고 따로 살면서 아버지랑 멀어지니까 더 좋고 우리 친정 가족들 서울로 거쳐 옮기는 거 구질구질하다. 난리를 떨어대는 너는 신호들 집까지 말해주냐? 그것도 나한테 한마디 상도 없이 내가 서울에 없는 동안 대체 무슨 일을 얼만큼 벌려놓은 거야? 일을 벌다니. 아버지한테 돈 받아야 너도 내 가족들 부양할 거 아니야? 내가 들어온다고 하니 새엄마가 애들 독립하고 싶어 했는데 이참에 내보내는 게 같이 지내기 편하지 않겠냐 하더라.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오피스 사줬어. 가진에게 더 불편하잖아. 다 너랑 나를 위해서 한 일이야? 그리고 애들 못가지 우리가 상속받으면 너도 좋잖아. 내가 볼 땐 넌 그냥 호구야. 호구, 시어머니가 신들 오피스텔 사주고 독립시키고 너 이용한 거야? 그래야 너랑 내가 과해서 살기 편하다고. 독립하고 싶으면 시아버지한테 말해서 돈을 받아 나가면 돼. 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남편은 그냥 멍청한 사람이었어. 본인 말로는 상속이 어쩌고 이게 이득이라고 했지만 뒤에서 시어머니가 조종한 것 같았어. 또한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유산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남편이 속아 넘어간 것 같았어. 상속을 받고 싶으면 너만 받아. 나는 갚을 돈은 필요 없어. 우리 아빠랑 내 동생을 내가 뒷바라지할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난 결코 아파하지 않아. 우리 집은 왜 이곳에 옮겼어? 그냥 너와 연락 끊으면 될 일인데 왜 시댁 눈치를 보며 여기서 살아야 하는 거야? 이제 이혼하자. 남편은 우리와 우리 집을 무시하는 이야기를 늘어놨어. 평소에는 돈 버는 것 대신 의료봉사를 하는 우리 아빠를 존경한다고 했는데 다 헛된 말이었나 봐. 나는 그날로 이혼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어. 들어갔고 짐 싸서 나오는데 시모가 무척이나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보통 여자가 아니긴 했어요.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옆에서 무슨 소리를 했길래 남편이 학과까지 하게 됐는지 거기다 오피스텔까지 사주고 참 대단하다 생각했죠. 그리고 너는 그 이상한 집구석에서 지낼 마음이 없었어요. 기혼 소리를 듣자 시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셨고 그날로 남편을 회사에서 내쫓아냈다고 합니다. 당연히 집에서도 쫓겨났고요. 그러니 저를 찾아와 다시 합치자고 싹싹 비는데 사람이 참 한없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냥 파파보이 같았어요. 저는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남편의 내팽개치고 시댁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남편에게 서류를 보냈죠. 남편은 매일같이 전화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울며불며 이렀지만 제 마음은 이미 문을 굳게 닫혀서 열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혼 후 아빠와 여동생과 잘 지내고 있어요. 제 동생은 대학에 잘 다닙니다. 아빠는 건강을 회복하셔서 지금 전에 일하던 병원에서 다시 일을 하고 계세요. 오히려 남편이랑 이혼하고 예전에 가족들과 같이 살던 집에서
지내니 마음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이곳에 돌아온 이후로 가끔 꿈에서 엄마도 만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가족들과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은 저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인을 통해 이혼한 전 남편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참 불쌍했어요. 제가 전 남본가에서 소리 지르며 그간 저에게 시댁욕을 한 걸 다 말한 것을 전 시아버지가 제대로 다 들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아버지에게 제대로 찍혔는지 지방살이를 하고 있다 하더군요. 아마 서울로 다시 올라오긴 어려울 것 같아요. 게다가 본인 몫인 유산도 물려받기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하루라도 빨리 연 끊어 다행이라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는 제 인생만 챙기며 지내려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였다.